미국의 최대 연말 쇼핑 시즌에 2억 명이나 매장과 온라인 쇼핑에 대거 몰리는 쇼핑 열기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20대 대도시들의 집값이 9월에도 전달보다 1% 또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철도 파업을 방지하고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의료 기록이 무더기로 유출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공화당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하원 의장을 뽑게 된다며 다급하게 지원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최대 연말 쇼핑 시즌에 최고의 쇼핑 열기를 보여 약 2억 명이 매장과 온라인 쇼핑에 대거 몰리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매출에 이어 매장 매출, 전체 연말 대목이 화랑을 보여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경기를 피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과 불경기 우려에서 탈출한 미국민들이 뜨거운 쇼핑 열기를 뿜어낸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의 불황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버 먼데이에 이르는 5일간의 최대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이 무려 1억 9,670만 명이나 쇼핑 대열에 몰렸던 것으로 전미소매연맹이 29일 발표했습니다. 1억 9,670만 명이나 쇼핑 대열에 몰린 건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1억 8,960만 명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00만 명 늘어난 것이고 전미소매연맹의 예상치보다 3천만 명이나 더 웃돈 겁니다. 쇼핑몰 전통 매장에 직접 나온 쇼핑객들은 5일 동안 1억 2,270만 명으로 전년보다 17%나 늘어났습니다. 닷새 동안 온라인 쇼핑에 나선 미국인들은 그보다 많은 1억 3,020만 명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가장 쇼핑객들이 많이 몰렸던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전통 매장 7,290만 명과 온라인 8,7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 매장에 직접 많이 나온 두 번째 날은 토요일로 6,340만 명이었고 온라인 쇼핑에 두 번째 많이 몰린 날은 사이버 먼데이로 7,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매출만 추적하고 있는 어도비 분석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온라인 매출이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돌파하고 9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사이버 먼데이의 하루 온라인 매출은 113억 달러로 예상을 웃돈 신기록을 세우며 전년보다 5%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전통 매장과 온라인을 모두 포함하는 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6에서 8%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놓고 있는데 쇼핑객과 실제 매출이 모두 연일 신기록을 세워 10년 평균 증가율인 4.9%에 2배나 더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말 대목을 잘 활용하고 고용과 소비 지출을 유지한다면 2023년 새해 가벼운 침체로 넘어가거나 불경기를 피하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 20대 대도시들의 집값이 9월에도 전달보다 1% 또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이 2.9%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로스앤젤레스 1.8%, 워싱턴 DC는 0.9% 하락하는 등 20대 도시 전부 집값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주택시장에서 대도시들의 집값 하락이 매달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가 29일 발표한 대도시들의 집값은 9월에 전달보다 1% 떨어졌습니다. 10대 도시들은 마이너스 1.4%, 20대 도시들은 마이너스 1.5%로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집값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마이너스 2.9%씩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2.4%, 피닉스는 2.2%씩 떨어져 서부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와 플로리다 템파는 0.9% 하락했고 애틀란타는 0.8%, 뉴욕은 0.7%, 시카고는 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올 초에 비해 2배나 급등함에 따라 주택 거래가 급속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주택금융기관인 페니메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현재 6.58%로 전주의 6.61%에서 연이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올 초의 3.1%에 비하면 2배 이상 급등해 있는 것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7%대에서 6%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올 초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해 있어 기존 주택 판매는 10월에 연율로 443만 채로 전달보다 5.9%나 급감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오른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달 낙폭이 큰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 2.3% 비싼 수준이고 시애틀의 경우 6.2%, 워싱턴 DC는 6.5%, 로스앤젤레스는 8.8%, 애틀란타는 17.1%나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 가격은 10월에 37만 9,100달러로 전년에 비하면 6.6%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조정기에 해당돼 집값이 최소 5에서 10%, 많으면 10에서 20%나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까지 집값이 5 내지 10%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파시언 거시경제학 수석 경제학자인 이안 셰퍼드스는 내년 말까지 20%는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성탄절까지 열리는 레임덕 회기 안에 철도 파업을 방지하고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백악관과 노조 지도부가 합의했으나 각 지역 노조들이 거부해 파업 위기에 빠진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이행 의무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임시 예산이 끝나는 12월 16일 안에 일부 정책들을 담은 옴니버스 예산안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후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인 연말까지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 우선 처리할 현안들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공화 상하원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했습니다. 가장 다급한 현안은 전국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도 파업을 막는 법안을 조속히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백악관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모종의 협상을 타결했으나 각 지역 노조들이 유급병가 등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거부하고 연쇄 파업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철도 파업은 공급 대란을 재현시켜 미국 경제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철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 의회 지도부가 이에 공감하고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철도 파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철도 파업 방지 법안을 3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와 협의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현재 임시 예산이 끝나는 데드라인인 12월 16일 안에 연방 예산안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12월 16일 이전에 임시 예산이 아니라 연간 예산에 일부 정책들을 추가하는 옴니버스 정부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담은 옴니버스 예산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12월 16일부터 쓸 수 있는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켜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 사태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예산안에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대응 예산과 377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백악관 원안대로 포함될지 아니면 삭감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낙선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레임덕 회기에서는 항상 세탁물 리스트와 같은 해야 할 수많은 의제들이 제기되지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 예산과 긴급 현안들만 주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를 포함해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의료 기록이 무더기로 유출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의료 기록은 환자 마케팅은 물론 사기 의료 청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에서 의료 기록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올해를 포함해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의료 기록이 해킹이나 부주의 실수 등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의료 기록이 유출된 건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USA 투데이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디애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헬스 네트워크에서는 열흘 여전인 지난 18일 1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의료 기록이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같은 날 미시건에 있는 라이트 필립스에서도 해킹당해 87만 7,600명의 의료 기록이 도난당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게이트웨이 재활센터에서는 13만 명의 환자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호프헬스 시스템에서는 21일에 해킹당해 1만 명의 의료 기록이 도난당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 병원, 건강보험사, 클리닉 등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주로 해킹당해 환자들의 의료 기록들이 무더기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록 유출 데이터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했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첫 5년 동안에는 5천만 명의 의료 기록이 유출돼 한 해 평균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두 번째 5년간은 4배로 급증해 한 해 평균 4천만 명의 의료 기록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악화돼 올해도 4천만 명 이상의 의료 기록이 유출된 것으로 연방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나타났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주로 해킹을 통해 빼낸 의료 기록은 다시 범죄자들에게 넘겨져 특정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참고해 진료나 의약품, 의료장비 등을 사도록 마케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욱이 형사 범죄자들이 이 의료 기록을 악용해 불법으로 메디케어 당국이나 건강보험사들에게 허위로 진료비나 약값, 의료장비 비용을 불법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새해 개원하는 118대 회기부터 차기 하원 의장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가 공화당 동료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하원 의장을 뽑게 된다며 다급하게 SOS 지원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화당 하원 내 강경 보수파들이 20여 명이나 메카시 하원 의장 선출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자칫하면 민주당이 선출하는 하원 의장이 탄생하거나 잘해야 과반에도 미달하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을 4년 만에 탈환함에 따라 새해부터 새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유력시되어 온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가 공화당의 탄압으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읍소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새해 1월 3일 하원 본회의장 투표에서 민주당이 하원 의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대표의 경고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연방 하원 의석 분포가 공화 222석, 민주 213석으로 10석도 차이나지 않는 데다가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20여 명이나 메카시 하원 의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낙선 위기에 몰려 다급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카시 하원 대표는 공화당 하원에서의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188대 31표로 대표적인 보수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회장을 지낸 앤디 빅스 하원의원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앤디 빅스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은 공개적으로 하원의장 선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고 또 다른 15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메카시 하원의장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20명이나 된다면서 그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대거 반대표를 던져 낙선시킬 수도 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3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는 하원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5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217표로 과반인 218표에 미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20명까지 반대한다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은 무산되고 일제 단합할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새 지도부로 추대하려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막판에 하원의장 후보로 선정됐던 지도자들이 당내 반대파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결국 하원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지만은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곤혹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보수 강경파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과반수가 218표이지만 공석, 불출석, 기권표 등을 제외하면 과반 의석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의 과반에는 미달하지만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가까스로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